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춥다. 이제 왔는가? 서둘러 앉게나. 다 모인 건가? 그럼 이야기 시작해보세. 옛날 옛적 일평생 부잣집에서 힘든 일만 하고 살던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머슴은 낮이고 밤이고 날이면 날마다 힘든 일을 하다 보니 머슴살이가 실증이 났지요. 자신도 남의 집 일에서 벗어나서 저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고는 주인 마님한테 지금까지의 세경을 달라 했습니다. 주인한테 받아낸 세경은 몇 푼 되지는 않았지만 그 몇 푼 안 되는 세경을 가지고 길을 떠났지요. 하지만 막상 길을 나서 보니 어디로 갈지 몰라 정처 없이 걷고 걸었습니다. 어느덧 발길은 서울로 향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을 가다 보니 가지고 있던 돈도 떨어지고 끼니도 굶을 지경까지 오고 말았지 뭡니까. 그런데 하루는 원두막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 원두막 주인이 개똥 참외를 수북히 따다 놓고는 지게에 싣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배가 고팠던 머슴은 주인에게 참외를 한 개 얻을 수 있냐 물었습니다. 참외 주인은 머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선뜻 참외 하나를 주었지요. 머슴은 배가 고파 향긋하게 단내나는 참외를 금방이라도 베어 먹고 싶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얻은 개똥 참외를 먹지 않고 가지고 다녔지요. 그러다가 어떤 큰 마을에 이르자 어느 가게에 들어가더니 문에 바르는 종이 한 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먹지 않고 내내 들고 다니던 개똥 참외를 정성 들여 싸는 것이었지요. 싸고 보니 애초에 참외보다도 커다래졌습니다. 머슴은 그것을 괴나리 붓짐에 넣어 어깨에 메고 길을 가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말씀 좀 묻겠습니다. 왜 그러시오?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가 사는 집이 어디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마을 사람은 어디로 가면 커다란 기와집이 나온다 알려주었지요. 그 집이 제일 가는 부잣집이란 소리를 듣고 머슴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집에 가면 하룻밤 묵게 해줄까요? 길 가던 사람은 손살에 치며 어림도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에이, 묵어가기는커녕 쫓겨나지나 마시오. 무슨 꿍꿍일까요? 머슴은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배짱 좋게 버럭버럭 주인을 부르니 집안에서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냥 딱 보기에도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데다 심술궂게 생긴 주인이 나왔지요. 머슴의 행색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등에 진 괴나리 보찜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묻습니다. 대체 무슨 볼일이오? 머슴은 괜히 보찜을 들썩들썩 해보이면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였지요. 그걸 본 부잣집 주인은 머슴이 지고 있는 보찜 속이 궁금했지요. 혹시 그 속에 값진 물건이라도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주인은 혹시 무엇이라도 얻어낼 속셈으로 머슴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머슴에게 저녁도 배불리 먹여주고 편하게 잠도 재워주었죠.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머슴은 괴나리 보찜을 들고 주인에게 가서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떠나야겠다고 합니다. 보찜 속을 보지도 못했는데 가겠다고 하니 주인은 다급해졌죠. 밤새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대놓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개나리 보찜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가? 머슴은 아주 귀한 것이 들어있는 양 보찜을 어루만지며 별것 아니라면서 그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궁금증이 난 주인은 이대로 그냥 보낼 수 없었죠. 급히 머슴을 불러 세우더니 하룻밤 재워준 인사로라도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쯤이야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머슴은 지난밤 신세를 진 것 때문에 별 수 없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한참 만에야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황금당나귀 알입니다. 둘만 있는데도 일부러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주인은 깜짝 놀랐지요. 어쩐지 심상치 않았다 생각했습니다. 욕심 많은 주인은 어떻게든 보찜 속 황금 당나귀의 알을 갖고 싶었습니다. 금당나귀 알을 갖고 싶어 안달이 난 부잣집 주인은 머슴에게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 그것을 줄 수 없느냐고 말해보았지요.
머슴이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합니다. 안 된다고 하니 더 안달이 나서는 더욱 바짝 달라붙어 애걸하다시피 했지요. 그렇게 애걸복걸 끝에 부자 영감에게 많은 돈을 받고서야 머슴은 보찜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보찜 속 물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상히 알려주었지요. 이것을 열지 말고 보따리채 대들보에 매달아 두면 얼마 있다 황금 당나귀가 알에서 깨어날 겁니다. 하고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머슴은 종이에 싼 참외 대신 부잣집 주인에게서 받은 많은 돈으로 가까운 마을의 땅도 사고 집도 장만해서 버젓하게 살게 되었지요. 한편 머슴에게 보찜을 얻은 부잣집 주인은 머슴이 알려준 대로 보찜을 대들보에 조심히 걸어놓고는 황금 당나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며칠이 지나도 황금 당나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쥐가 대들보를 따라 내려가 보찜을 갉아버려 구멍이 나서는 썩는 냄새만 풀풀 풍겼지요. 기다리다 못한 주인은 보찜을 내려 끌러봅니다. 보찜 속에는 황금 당나귀 알이 있을 리가 없었지요. 다 썩어 고른 참외만 있었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자신이 크게 속았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지 뭡니까. 화가 잔뜩 난 부잣집 주인은 머슴이 살고 있는 동네로 찾아갔지요. 어떻게 알았는지 머슴은 부잣집 주인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사람을 시켜 흰떡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떡에다 색색의 물감을 칠해 밤나무에 매달게 했지요. 그러자 밤나무는 갑자기 가지각색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이상한 나무로 변해버렸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달려온 부잣집 주인은 머슴을 불러 호통을 치려고 씩씩거리며 머슴의 집으로 들어와서는 돈을 도로 내놓으라고 하려고 호통을 치려는데 얼핏 알록달록 이상한 열매가 달린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띕니다. 호통 치려던 걸 그만두고 머슴에게 저 나무가 무슨 나무냐고 물었지요. 욕심도 많고 심술궂은 부자는 참 궁금한 것도 많은가 봅니다. 머슴이 이 세상에 꼭 한 그루밖에 없는 귀한 나무라고 말했지요. 부잣집 주인은 옳거니 하고는 가져간 돈 대신 나무를 달라고 합니다. 머슴이 그렇게 하라고 했지요. 또 걸려들었습니다. 그 길로 부잣집 주인은 하인을 시켜 자기 집에 밤나무를 옮겨 심었지요. 그러나 얼마 있다 그것이 별것 아닌 밤나무라는 것을 알자 다시 머슴에게 달려갔습니다. 머슴은 부잣집 주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아내와 짜고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했지요. 한창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잣집 주인이 들이닥쳤습니다. 머슴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아내를 때려 죽이는 신용을 했지요. 이놈의 여편네를 가만두지 않겠어. 아이고, 사람 살려요. 아내가 쓰러지자 간을 꺼내서는 마당에 내 던지기까지 하지 뭡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짜 아내의 간일 리 없었지요. 미리 구해다 놓은 토끼의 간이었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이 광경을 보고 머슴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가고 말았지요. 그러나 얼마 있다. 그것이 머슴이 꾸민 속임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괘씸한 부잣집 주인은 다시 머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지요. 늘 먼저 앞서가는 머슴은 또 미리 부잣집 주인이 온다는 것을 알고는 집 뒷산의 무덤을 파고 그 속에 화로를 가지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머슴의 집에 다다르자 머슴의 아내와 식구들이 아이고 곡을 하고 있지 뭡니까. 부잣집 주인은 머슴의 아내에게 웬일이냐 물어보았지요. 아이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이고. 그리 멀쩡히 살아 자신을 속여 먹던 놈이 밤새 죽었다니 믿기지가 않았지만 어쩔 수 있나요. 저리들 곡을 하고 있으니요. 부잣집 주인은 머슴에게 돈도 잃고 번번이 속아 넘어간 것이 분해 머슴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곤 머슴의 무덤의 뒤를 보려 엉거주춤하는데 무덤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머슴은 화롯불에 달군 젓가락으로 부자의 엉덩이를 찔렀습니다. 뜨거운 젓가락이 닿자 어이쿠 소리를 치며 제 집으로 도망쳤지요. 그날 이후로 부잣집 주인은 머슴이 살아 돌아왔다 해도 믿지를 않았다 합니다. 아니 머슴의 얘기만 들어도 돌아선 망부석이 되었다죠. 작정하고 속이려는 사람에게 욕심 많은 사람은 쉬운 먹잇감인가 봅니다. 한 번만 뒤돌아 생각했어도 그리 쉽게 머슴에게 당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 머리가 나빠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당하는 게 아닐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욕심 많은 부자 위에 꽤 많은 머슴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돈도 얼마 받지 못하고 온갖 괄시는 다 받고 살았다죠. 그렇다 보니 이렇게 이야기로 남아 욕심 많고 심술 맞은 부잣집 주인을 골탕 먹였나 봅니다. 사랑방에 모여 앉아 이야기에 위로받고 나도 아는 이야기가 있다 하며 이야기들을 주고 받지 않았을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